네, 거꾸로 수업 세 번째 영상 시작할게요. 이번 차시에서는 조선의 개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조선은 흥선대원군 때 강하게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밀고 나가다가 일본에게 처음으로 개항을 하고 그 다음에는 미국에게 개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선의 개항은 모두 조약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요. 사실 이 조약들은 모두 불평등 조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우리에게는 불리하고 상대방에게는 유리했다라는 거죠. 오늘은 일본 그리고 미국과 맺은 두 조약, 강화도 조약과 조미수호 통상 조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먼저 간단하게 조선이 개항을 하게 된 배경을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는 통상개화론이 등장한 것이 개항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통상개화론이란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여 근대적 개혁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인데요. 박규수나 오경석 같은 인물들을 중심으로 등장해서 점점 조선 사회에 퍼져나가게 됩니다. 옆에 사진은 오경석인데요. 이 사진은 우리나라의 인물 사진 중 가장 오래된 사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흥선대원군의 하야입니다. 하야라고 하는 말은 다들 알죠. 권력을 잡고 있는 자리에서 내려온다 라고 하는 뜻인데요. 흥선대원군은 유생들의 요구에 하야를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흥선대원군의 하야를 주장했던 가장 대표적인 유생, 최익현이에요. 유생들의 요구도 있었지만 그보다 흥선대원군이 하야를 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는요. 고종이 이제 성장했기 때문에 더 이상 대신 정치를 할 명분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고종이 직접 정치를 하게 되면서 조선의 외교 정책도 변하게 되는데요. 고종은 기본적으로 아버지인 흥선대원군과는 다르게 통상개화론의 영향으로 외국의 통상 요구를 받아들일 생각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강화도 조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강화도 조약은요, 운요 사건을 계기로 체결이 되게 됩니다. 운요는요, 일본의 군함인데 이 군함이 강화도에서 포격을 가하고 지금의 인천공항이 있는 영종도에 상륙해서 약탈을 자행하게 됩니다. 다행히 그 과정에서 조선은 무력 대응을 했고요. 나중에 이 사건을 계기로 조선과 일본의 관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일본 측의 강한 요구로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강화도 조약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강화도 조약은요, 총 12개의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4개 정도의 조약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먼저 1조를 살펴볼게요. 1조는요, 조선은 자주국이며 일본과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보면 나쁘지 않은 조약 내용인데요. 여기에는 일본의 숨은 의도가 있습니다. 즉, 조선을 자주국으로 규정함으로써 조선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청의 간섭을 배제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만화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일본이 조선을 자주국으로 인정한 것은 자신들이 청나라 대신에 조선에 간섭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조항은 항구 개항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일본은 조선에게 부산을 제일 먼저 개항시키고 이후 두 곳의 항구를 더 개항할 것을 요구합니다. 여기에는 일본이 조선을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침략하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숨겨져 있어요. 이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첫 번째로 개항시킨 부산은요. 일본이랑 가장 가깝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경제적 목적이 숨겨져 있어요. 즉, 무역을 통해 한국을 경제적으로 침탈하겠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개항한 곳은요. 원산이에요. 여기는 위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러시아의 유일한 항구, 동쪽 유일한 항구 블라디보스톡이랑 매우 가까운 위치에 있는데요. 그래서 군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위치였습니다. 여기를 개항시킴으로써 일본은 군사적으로
우리 한반도를 침탈하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드러내는 거죠. 마지막은 인천이에요. 여기는 어디랑 제일 가까운 줄 알죠? 네, 바로 서울입니다. 일본은 인천을 통해 조선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간섭을 하려 그랬던 겁니다. 세 번째 7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7조는 해안 측량권이 담겨져 있는 조항입니다. 사실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조항이에요. 일본이 우리나라의 영토 주권을 마음대로 침해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일본의 선박이 마음대로 우리나라의 해안을 측량하겠다라는 것은요, 일본이 군사를 어디로 상륙시킬지, 어떤 식으로 조선을 군사적으로 침략할 것인지 아주 편하게 전략을 짤 수 있는 그러한 편의를 제공했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마지막 10조는 치외법권입니다. 이거는 세계사 할 때도 살펴봤었죠. 일본이 미국과 처음으로 통상조약을 맺을 때 치외법권을 허용을 해주게 되는데 이걸 조선과의 조약에도 그대로 이용합니다. 치외법권은 간단하게 말하면 일본인이 조선에서 범죄 행위를 일으켜도 조선이 아닌 일본이 심판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를 통해 일본은 조선에 진출한 상인들, 군인들 이런 사람들의 뒤를 봐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치해법권은 우리나라의 사법주권을 침해한 아주 대표적인 조항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고 그 이후에는 곧바로 부속조약이 체결되는데요. 이거는 주로 무역과 관련된 내용으로 채워집니다. 크게 세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조선에서 일본의 화폐 유통을 허용할 것. 이것을 통해서 일본 상인들은 많은 이득을 챙겨갈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쌀의 무제한 유출을 허용할 것.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당분간 무관세로 무역이 이루어질 것을 규정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도 모두 마찬가지로 불평등 조약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보면 되죠. 사실상 이 부속 조약의 영향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렇듯 강화도 조약은 우리에게 매우 불평등한 조약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왜 이러한 불평등 조약을 체결하게 되었을까? 물론 일본의 강요도 있었죠. 그런데 그것과는 별개로 조선 정부의 외교 정책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 정부가 근대 외교법, 조약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무지했다라는 것으로 그 책임을 돌릴 수 있습니다. 사실 조선 정부가 근대 조약법, 근대 외교법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공부를 하고 알고 있었다면 아마도 이것보다는 나은 조약을 체결할 수 있었을 거예요. 두 번째로 이제 조미수 통상조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조약은 조선과 미국이 체결하게 되는 조약이에요. 사실 미국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먼 나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외교관계를 체결하게 되었냐? 여기에는 한 조선인 관료와 하나의 책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 인물은 바로 김홍집이에요. 김홍집은 앞으로도 계속 등장하게 될 익숙한 이름인데요. 조선 근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여러 가지 한 인물입니다. 김홍집은 당시 근대 문물을 배우기 위해 수신사라고 하는 명칭의 사절로 일본에 파견되게 되는데요. 일본에서 중국 청나라의 외교관인 황준원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황준원이 쓴 조선 책략이라고 하는 책을 받아서 국내로 가지고 오게 되죠. 이 조선 책략이 미국과의 수교를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조선 책략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느냐? 여기에는 이런 말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중국과 친하고 일본과 맺고 미국과 이어져야 한다. 즉, 이 책을 쓴 황준원이라고 하는 중국인 외교관이 보기에는
조선이 외교 책략으로 가장 중요시해야 될 것이 러시아의 진출을 막는 것이고요. 이를 위해 중국, 일본, 미국과 친하게 지내야 한다라는 것이었죠. 당시 조선은 이미 중국, 일본과는 외교 관계를 체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것은 미국이었죠. 이 조선 책략이 국내에 들어옴으로써 이제 결국 조미수 통상이 체결되게 되는데요. 조미수 통상 조약은 서양 국가와 맺은 최초의 조약입니다. 조미수 통상 조약의 내용은요. 첫 번째, 강화도 조약과는 달리 관세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점에서는 매우 긍정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두 번째, 세 번째 내용을 보면 역시나 불평등 조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치외법권 내용이 적용되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가장 큰 피해를 입히는 조약 내용이었죠. 바로 최국대우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중에 최국대우와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1학기 때 한번 배웠었죠. 최국대우란 조선이 다른 외국에 부여하고 있는 가장 유리한 대우를 조약 상대국인 미국에게도 자동적으로 부여해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최국대우는 나중에 조선이 다양한 조약국들에게 이권을 침탈당하는 원인이 되죠. 조미수 통상조약이 체결된 후에는요, 조선 정부는 보빙사라고 하는 이름의 사절단을 미국에 파견합니다. 이것이 보빙사의 모습인데요. 보빙사는 미국으로가 근대 문물을 배워오는 역할을 했고요. 이때 파견된 인물들은 이후 조선에 돌아와서 개화 정책을 추진하는 핵심 인물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강화도 조약과 조미수 통상 조약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 오늘의 댓글용 핵심 질문을 알려주도록 할게요. 오늘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조선 책략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빈칸에 들어갈 4개의 나라가 어딘지를 써주시고요. 두 번째는요, 이 최국대우라고 하는 조약 내용의 뜻입니다. 최국대우란 과연 어떤 내용인지 그 내용을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네,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가 개화정책과 위정척사운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모두들 오늘도 수고했습니다.